예, 그러면 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호수대학교의 유승훈입니다. 네, 원래 이 내용은 오늘 사회를 자장을 오신 민철구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박영화 의원님과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과학기술 공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호수대학교에 있고요. 저는 이제 최종 학위를 경제학 박사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경제학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부서부터 석사, 박사를 전부 공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고민들을 대학원 다닐 때부터 했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움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제사회이사회 소속의 여러 정부추행 연구기관과 대전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이공계 정부추행 연구소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양쪽을 제가 대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이사회 소속에 계신 많은 박사님들은 본인의 자식들도 나중에 본인과 같은 분야의 공부를 하고 같은 정부추행 연구기관에 가서 본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쌓고 본인의 의견들을 밝히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길 원하는 반면에 대전에 있는 많은 정부추행 연구기관에 있는 또 박사님들은 본인의 자식들은 본인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기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공계, 이과를 택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주 기겁을 했다면서 그래서 용돈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분명히 공학 쪽에 학위를 받고 나름대로 정부수행 연구기관에서 잘 나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식들한테는 이국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본인도 가서 용돈을 끊겠다고 협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좀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좀 대접을 받고 대접을 못 받는 그룹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이공계 인력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처우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낮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국가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되고 결국엔 그것이 이제 성장의 정체로 지장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 이제 배경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제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과연 이공계 인력들은 어떠한 실패 노력인가, 어떠한 인식들을 하는가를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 자료집의 10페이지를 보시면요. 교과와 한국과학기술예평가원이 올해 이공계 인력 요소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10회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 직장의 보상 체계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직장에 대해서 100% 만족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만족도를 기관별로 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대학의 경우에는 34% 정도, 기업에는 한 28%, 공공연구기관이 한 23.5% 이렇게 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어떤 직장의 보상체계, 제도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페이지에 보시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도 기업이나 대학에 비해서 공공연구기관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비금전적 보상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기업보다
공공연구기관이 약간 높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학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 이공계 주신 인력들은 그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어떤 보상 체계 항목으로 물론 이제 소득의 확대를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맨 11페이지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국가의 연금 지원 확대라고 하는 항목을 근로소득의 확대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개선되어야 될 항목으로 꼽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행사도 아마 이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공제가 주관을 하셨고 이 과학기술인 공제가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국가의 역할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서부터는 그 복지 관련 주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그 근로조건, 그 노동시간의 강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은 그 14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중요하게 뽑은 어떤 그 정책적인 과제로는 그 연구활동진흥비 현재 보면 그 인건비의 15% 그 안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활동 진흥비의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이 개발한 어떤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기술 투자, 기술 이전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와 같은 이 어떤 사업적인 금전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요, 과학기술정치연구원에서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바로 아래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현재 보상 체계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만족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경제적 보상의 비중이 한 42%로 그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아졌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 위상, 그다음에 직업 성취도도 대략 한 40% 가까이 되는 이 전체 중요도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사회적 이상이나 직업 성취도 같은 부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15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있듯이 그 여러 항목들 중에서 만족도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 보상 관련된 만족도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의 그 과학기술인들의 그 어떤 인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선진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 점에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서부터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선진국의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과학기술인만을 우대하기 위한 뭔가 정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이제 따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정부 출연 연구소들에 있어서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우수인재를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많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우수인재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우수 인력을 확보 차원에서 그 파격적인 보상들이 있고 그 외에 전반적인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 체계는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그 논의가 되고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현재와 또 이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선진형 과학기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추진 과정을 과연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서부터 그 논의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이 있어서